자,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입니다. 첫 번째 문제. 3의 8분의 7제곱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3의 8분의 9제곱이고요. 그래서 지수끼리 더하니까 3의 제곱이야. 그럼 답은 4번. 자, 이어서 2번 정적분 계산. 얘 바로 적분해주면 x의 4제곱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의 a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4x야. 적분 구간은 0에서 1까지고요. 자, 그러면 1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1 대입해주면 1 더하기 4 했으니까 5고요. 5 빼기 a야. 얘가 2가 나왔으니까 a의 값은 3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3번. 로그 2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원래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답니다. 자, 그럼 얘 정리 한번 해보죠. y는 로그 2에 루트 2로 일단 묶어내야 돼. 루트 2로 묶어내주면 x가 남을 거고요. 루트 2분의 1이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이었겠지. 4분의 1. 자, 그러면 루트 2랑 x 플러스 4분의 1을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그 2에 x 플러스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로그 2의 루트 2인 거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x축으로는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y축으로는 2분의 y축이니까 n이죠. n.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자, 그럼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분의 1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이어서 4번입니다. 그래프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함수값 있고 여기 뚫려 있고 뭐 이렇게 생겼죠. x가 1로 갈 때 우극한 값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로 갈 때 좌극한 값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1이고요.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답은 0, 3번. 자, 5번. 탄젠트와 관련된 식이 주어져 있어. 그리고 얘는 일단 3, 4분면 각이고요. 이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합을 구하랍니다. 일단 요거 뒤집어 봅시다. 3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죠. 그 다음에 3 플러스 2 루트 2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우변을 일단 유리화 시켜봐요. 그럼 9 마이너스 8이니까 분모는 1일 거고요. 분자는 3 마이너스 2 루트 2.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정리. 3 사라질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줘. 그럼 탄젠트 세타가 2분의 루트 2였던 거죠.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 루트 2였던 거야. 자, 그러면 요 빗변의 길이는 3이 돼야 되죠. 3이 될 거고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자, 그럼 이때 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인데 3, 4분면 각이니까 부호는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의 3분의 2 루트 2. 자,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마찬가지 3, 4분면 각이니까 부호는 음수일 거고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자, 얘네 둘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앞에 묶어내놓고 1 플러스 2 루트 2겠죠. 그럼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f'x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게 되면 원래 f'x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f'x라는 식이 3x의 제곱 더하기 2ax였어. 그럼 얘 부정적분 해주면 fx라는 애는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생길 거고요. 문제에서 f2 빼기 f1이 19래. 2 넣어봐요. 8 더하기 4a 더하기 c고요. 1 넣어봐요. 1 더하기 a 더하기 c야. 두 개 뺐어. 빼주니까 7이고요. 3a, 7 더하기 3a야. c는 사라지고. 그럼 얘가 19가 나왔대. 그럼 3a가 12가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4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7번. 요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 그리고 a, b는 10 이하의 자연수랍니다. 일단 얘가 연속이라기 하려면 위에다가 a 넣고 밑에 a 넣어서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위에 식에 a 넣어보니까 2a 더하기 b고요. 밑에 식에 a 넣어보니까 2a 제곱 빼기 3b야. 그래서 b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4b는 2a 제곱 빼기 2a가 되는 거고요. 2로 나눠주면 2b는 a 곱하기 a-1. 자,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제 직접 대입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애가 1이면 여기 0 되니까 자연수 불가능하죠. 그럼 a2부터. 자, a가 2면은 2, 1은 2야. 그러면 b의 값은 1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3이었어. 자, a가 3이면 3, 2, 6이죠. 그럼 b의 값은 3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4였어. a가 4면은 4, 3, 12. 그럼 b의 값은 2, 6, 10이니까 6 될 거고요. 자, a가 5였어. a가 5면은 5, 4, 20. 그럼 b의 값은 10. 자, 이제 더 이상은 해볼 수가 없는 거겠죠. 얘가 a가 더 커지면 b의 값이 10 넘어갈 테니까. 그치? 그러면 순서상 a, b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답은 3번.
자, 이제 8번. 요 삼각함수랑 직선 y는 4루트 3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의 합을 찾으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y 자리에다가 4루트 3 넣어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8 곱하기 사인의 6분의 파이 x 플러스 7이라는 애가 4루트 3이 돼야 돼. 자, 그럼 양변 8로 나눠주면 사인 6분의 파이 그 다음 x 플러스 7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때 x 범위가 0에서 12까지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얘 한번 찾아봅시다. 범위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x가 12 이하였어. 그러면 7 더해주면 7 이상일 거고 x 플러스 7 그 다음에 여기는 19 될 거고 6분의 파이 곱해주면 6분의 7 파이 그 다음에 6분의 7 파이에다가 아니죠. 6분의 파이에다가 x 플러스 7 자, 그 다음 여기는 6분의 19파이.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6분의 7파이랑 6분의 19파이 사이에서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애를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자, 이렇게 x축이 있었고요.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요 지점이 파이야. 6분의 7파이라는 애는 요 정도에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2파이고요. 요 지점이 3파이야. 그러면 6분의 19파이라는 애는 요 정도에 있겠지.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여기가 6분의 7파이고요. 여기가 6분의 19파이야. 자,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사인 그래프랑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라는 애가 요렇게 있었겠죠. 자, 요렇게 있었다라고 치면 요 지점이 여기야. 여기는 2파이에다가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은 3파이에서 여기 3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온 거니까 3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자,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값들이 뭐냐 하면 요 사인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요 값이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정리해 보면 첫 번째 6분의 파이에다가 x 플러스 7이라는 애가 얘는 3분의 7파이죠. 3분의 7파이. 자, 그럼 파이랑 파이는 사라지고요. 6 곱해주면 14야. x 플러스 7이 14. 자, 그럼 이때 x좌표는 7이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6분의 파이에다가 x 플러스 7이라는 애가 얘는 3분의 2파이잖아. 그치? 그럼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가 아니고 3분의 8파이죠. 3분의 8파이. 3분의 8파이면 파이 또 사라지고 6 곱하면 x 플러스 7이라는 애가 16 나와야 되죠. 그럼 x 값은 9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문제에서 x좌표의 합 그랬으니까 답은 16. 자, 이제 9번 2차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이렇게 2차 함수랑 만나고 있는데 첫 번째 만나는 요 교점이 a고요. 두 번째 만나는 요 교점이 b야. 근데 A에서 fx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3이랍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2차 함수란 직선이 만났으니까 여기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알파, 요 지점의 x좌표를 베타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fx라는 애랑 그 다음에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연립했을 때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주어진 거냐면 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F'알파라는 애가 3인 거고요.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건 B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F'베타를 찾으라는 거야, 현재 상황.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얘네 둘을 연립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거잖아. fx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이죠. 근데 얘를 인수분해해서 근을 찾아보니까 알파랑 베타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최고차 한계수가 a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 프라임 알파가 3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양변 미분을 합니다. 미분하면 f 프라임 x 그다음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곱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남을 거고요. 플러스 a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해주면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남을 거야.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게 f 프라임 알파 값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알파 대입 x에다가 알파 대입해주면 얘는 3 되고요. 그래서 좌변이 4야.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대입해주면 뒤에 게 0 돼버리잖아. 앞에 거 A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F 프라임 베타. 그래서 X에다가 베타를 대입을 합니다. 베타 대입해주면 F 프라임 베타 플러스 1이고요. 여기. 자, 얘는 0 될 거야. 그럼 뒤에 베타 넣어주면 얘는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자, 그래서 위의 식이랑 얘랑 비교해 보니까 얘는 알파 빼기 베타, 얘는 베타 빼기 알파 서로 부호만 반대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럼 1 넘겨주면 F 프라임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10번. 로그 2 곱하기 로그 5가 A래. 근데 얘 빼기 얘를 뭐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얘 일단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일단 2 곱하기 로그 5야. 로그 25는 이거의 4제곱이고요. 빼기 얘는 2 곱하기 로그 2야. 이거의 4제곱이고요. 자, 그러면 2의 4제곱, 2의 4제곱 있으니까 일단 16으로는 묶어낼 수 있겠죠. 묶어낸 다음에 로그 5의 4제곱 빼기 로그 2의 4제곱. 자, 4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써서 인수분해 합시다. 16. 그 다음에 로그 5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로그 5의 제곱 빼기 로그 2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럼 얘 또 합차 공식 가능하죠. 그러면 로그 5의 2 빼기 로그 5 빼기 로그 2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로그 5 더하기 로그 2야. 자, 이제 얘만 정리를 하면 되는 상황인 건데 일단 요거 있죠. 로그 5 더하기 로그 2라는 애는 로그 10이잖아.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거 일단 먼저 찾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2 곱하기 로그 5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로그 5에다가 로그 2를 더해요. 그럼 얘는 1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얘의 제곱은 뭐냐 하면 로그 5의 제곱에다가 로그 2의 제곱에다가 2AB 한 게 로그 2 곱하기 로그 5죠. 그게 문제에서 A라고 주어진 거야. 그래서 얘는 2A 플러스 2A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 좌변이 1인 거 알고 있어. 그러면 결론 로그 5의 제곱이라는 애랑 로그 2의 제곱이라는 애는 1 빼기 2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또 표현됐어. 얘는 1 마이너스 2a가 된 거고요. 그럼 여기 써둡시다. 16 곱하기 1 빼기 2a. 그럼 얘만 찾으면 돼. 그러면 한 번 더 로그 5에다가 빼기 로그 2. 자, 얘의 제곱은 이렇게 나올 거냐. 얘 더하기 얘에다가 부호만 반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근데 얘를 알고 있어. 로그 5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제곱. 얘가 뭐냐면 1 마이너스 2a고요. 뒤에 빼기 2a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결론이 1 마이너스 4a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찾는 건 제곱이 아니라 그냥 로그 5 빼기 로그 2잖아. 그럼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겠네. 여기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4a. 자, 이렇게 표현해주고 나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얘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이게 똑같아. 1 마이너스 2a라는 애. 얘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qa니까 q가 4고요. 제일 앞에 붙어 있는 p가 16인 거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네. p 더하기 q의 값은 20. 자, 다음 11번. 수열 AN,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일단 A3가 3이래.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써둡시다. A3는 3이고요. B2는 6이래. 얘는 6이야. 근데 나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AN 플러스 3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거, 그러니까 두 항 차이. 얘도 마찬가지죠. 두 항의 차이. 얘도 두 항의 차이가 다 똑같대. 두 항 사이의 차이가. 그러면 자, A3라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A1에서 A3까지 차이. 그 다음 A3에서 A5, A5에서 A7 이렇게 간격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간격을 K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K.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1은 3 마이너스 K야. A5는 3 플러스 K고요. A7은 3 플러스 2K.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얘네들도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B2에서 B4까지 차이가 K인 거야. 그럼 얘는 6 플러스 K고요. 그 다음 얘는 6 플러스 2K고요. 얘는 6 플러스 3K야. 자, 근데 이제 문제가 A2, A4, A6, A8 얘네들은 아는 숫자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얘는 A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A4는 A2 플러스 K. 얘는 A2 플러스 2K. 자, 얘는 A2 플러스 3K. 자, 마찬가지인데
B1, B3, B5, B7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기준을 잡아서 플러스 K, 마이너스 K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걸 여기 한번 봐봐. 얘를 보니까 K에 1로 보니까 A2 마이너스의 B3예요. 아, 그래서 여기 A2가 남아있으면 여기 B3가 남아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얘네 둘을 어차피 또 빼야 되는 게 문제 첫 번째 준 조건 여기 보면 얘는 K에 1로 보니까 A2 빼기 B2 그 다음에 2 넣어보면 A3 빼기 B3 그래서 쌤이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밑으로 뺄 거거든. 그럼 그때 남았는 게 A2 마이너스 B3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B3라고 해. 그러면 여기는 B3 마이너스 K겠죠. 그 다음에 얘는 B3 플러스 K고요. 자, 그럼 얘는 B3 플러스 2K야. 자, 그래서 처음에 준 조건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 둘을 빼요. 빼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사라지니까 여기 3 마이너스 B3 나오지. 그 다음 두 번째는 A2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또 3 마이너스 B3네. 자, 여기도 KK 사라지니까 A2 마이너스 6 나와. 여기도 보니까 KK 사라져서 3 마이너스 B3. 똑같은 게 반복이 돼서 계속 나오네. 그 다음은 A2 마이너스 6 또 3 마이너스 B3 그 다음 A2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아, 그러면 자, 얘를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A2 빼기 B2 그 다음 플러스 A3 빼기 B3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가니까 A8 넣으면 A9 빼기 B9죠.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밑으로 빼보니까 3 마이너스 B3가 한 칸씩 건너뛰면서 나와. 근데 얘는 항이 8개니까 이런 게 4개가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4 곱하기 3 마이너스 B3인 거야. 자, 그 다음 플러스 A2 마이너스 6이라는 애도 4번이 등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4 곱하기 A2 마이너스 6이야. 얘가 48이고요. 자, 4로 나눠주면 12 되잖아. 그럼 남는 게 A2 마이너스 B3가 남았고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넘어가서 얘는 15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항 얘가 15라는 걸 알겠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항도 찾아야 되잖아. 두 번째 항이라는 건 K에다 2 넣어보면 A4 마이너스의 B5거든. 자, 그럼 얘를 찾을 거야. 아까랑 똑같이 할 건데 이렇게 합시다. 일단 숫자가 주어진 거 여기 3 마이너스 K, 3 플러스 K 그 다음에 3 플러스 2K 요거 놔둬요. 그 다음에 B2가 6이고요. 여기가 6 플러스 K 그 다음에 여기가 6 플러스 2K 그 다음에 여기가 6 플러스 3K잖아.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A4랑 B5죠. 그래서 여기를 A4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가 A4 마이너스 K야. 여기는 A4 플러스 K고요. 그다음 여기는 A4 플러스 2K야. 자, 그 다음에 이제 B5가 필요해. 그래서 B5를 놔두면 여기가 B5 플러스 K고요. 여기는 B5 마이너스 K고요. 여기는 B5 마이너스 2K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밑으로 빼봐요. 빼보면 이번에는 살아남지. 근데 3 마이너스 일단 B5고 마이너스 K에서 마이너스 2K 빼면 플러스 K죠. 그래서 이런 게 하나 나와.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빼보니까 A4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얘랑 얘를 빼보니까 얘가 또 나와. 얘랑 얘를 빼보니까 얘가 또 나와. 아, 그래서 요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그런데 또 첫 번째 준 조건 때문에 여기에다 넣어보면 얘가 4번, 얘가 4번 반복이 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더하면 또 다행히도 K랑 마이너스 K가 사라지고 3 마이너스 B5랑 그 다음에 A4 마이너스 6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아까 이 앞에 얘가 4개가 있었고 이 앞에도 얘가 4개가 있었는데 더하면 48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4로 나눠주면 또 이쪽이 12가 되는 거겠죠. 그럼 결론이 A4 마이너스의 B5도 마이너스 3 넘어가주면 15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얘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더라도 얘는 계속 15가 나와주겠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 얘는 총 1항부터 8항까지 합인데 이런 게 총 8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답은 15 곱하기 8 해서 120. 자, 12번. 이런 상황이네요. 수직선이 있는데 수직선 위에서 좌표가 1인 점 A, 그러니까 여기 1이야. 1에서 출발해서 8초 동안 움직이는데 속도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뭐만 알면 되냐면 속도의 그래프의 넓이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근데 X축 위에 양의 방향이면 X축 위에 있으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고요. X축 아랫부분의 넓이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 근데 문제가 수직선 위에 좌표가 3인 점을 3번 지날 때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를 찾으랍니다. 그러면 한 칸씩 끊어서 보면 되겠죠. 일단
1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요 넓이가 2잖아. 그래서 얘가 1에서 출발하면 양의 방향으로 2칸 갔습니다. 그 다음에 2초 동안 움직인 요 넓이가 1이잖아. 자, 그럼 또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갔어. 그러니까 여기가 4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음의 방향으로 가는데 2초 동안 이만큼 요 삼각형 넓이가 1이죠. 그 다음에 또 요 삼각형 넓이가 1이죠.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2칸 간 거야.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2칸 갔으니까 요까지 왔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가는데 요까지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면 여기서 요까지 온 거거든. 딱 절반 여기. 그러면 3을 3번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찾는 거니까 2분의 1 더 와야 되네. 2분의 1 더 오려면 딱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여기 2분의 1 절반 되게 7.5초. 자, 요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찾는 거고요. 요렇게 온 거. 자, 그러면 실제 움직인 거리는 이제 방향 상관없이 이만큼 움직였어. 3만큼. 왼쪽으로 2만큼 갔어요. 자, 오른쪽으로 1만큼 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6이 되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자, 13번 또 수학적 귀납법. 가나 간단하죠. 연립방정식을 풀면 가나래. 풀어봅시다. 4p, 4q는 4고요. 그 다음에 4p, 2q는 3이고요. 자, 그럼 요거 두 개 빼주니까 2q가 1이죠. q의 값이 2분의 1. 그러면 p 더하기 q가 1이니까 p의 값도 2분의 1. 자, 그래서 일단 가랑 나는 2분의 1인 거 찾았어요. 여기 2분의 1, 2분의 1. 다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구하러 가봅시다. 다가 여기 있나요? 여기. 자, 요렇게 돼 있어. 여기 따로 좀 써봅시다. 3sm 플러스 1은 m 플러스 3 am 플러스 1임으로 요렇게 돼 있어. 임으로 다음 임으로 여기 나와 있죠. am 플러스 1은 다 곱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라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am 플러스 1에 관해서 정리가 되려면 sm 플러스 1이 사라져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3 곱하기 m 대신에 m 마이너스 1 넣어서 이렇게 sm은 m 플러스 2죠. 그 다음 여기가 am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빼요. 빼면 3으로 묶어내고 sm 플러스 1 빼기 sm 해주면 걔가 am 플러스 1이잖아. 그럼 3 곱하기 am 플러스 1이고요. 자, 그 다음 얘는 그대로 m 플러스 3 am 플러스 1이고 뺐으니까 마이너스에 m 플러스 2 am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3이 빠지겠지. 그래서 m 곱하기 am 플러스 1이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m 플러스 2 곱하기 am일 거고.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냐면 am 플러스 1이잖아. 그럼 am 플러스 1은 m분의 m 플러스 2 곱하기 am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에 들어갈 식이 요 얘가 되는 거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라래. 근데 am이라는 애가 요 위에 줄에 여기 있었거든. 가가 아까 우리 찾은 게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2분의 1이거든. 자, 그럼 얘를 이어서 계속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m분의 m 플러스 2인데 am이라는 애는 2분의 1의 m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m이었거든. 자,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일단 2분의 1m으로 묶어내봐. 그러면 m분의 m 플러스 2가 남고요. 그 다음 여기 2분의 1에 m으로 묶어냈으니까 m 플러스 1이 남겠지. 근데 이렇게 m이 약분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 am이라는 애는 2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요 식은 2분의 1 곱하기 라니까 2분의 1 곱하기 라라는 게 뒤에 있는 얘네 둘이야. m 플러스 2 곱하기 m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다가 되는 거 아까 잘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 얘가 라가 되는 것도 이렇게 찾아냈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었잖아. F에 1 물어본 거죠. 그 다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은 2 더하기 2니까 G4네. 자, 그럼 F1이라는 애는 여기 1 넣어봐. 1 넣어보면 1분의 3이죠. 그래서 3. G4라는 애는 여기 4 넣는 거잖아. 4, 2, 6이고 6, 5, 30이죠. 그럼 30. 두 개 더해주면 답은 33. 자, 이제 14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가족관에 보니까 4를 근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f'은 0의 두 실근의 차는 5 이상이랍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분했을 때 0 되는 지점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 요 지점이잖아. 요 지점과 요 지점. 요 사이에 거리의 차, 그러니까 두 근의 차잖아요. 요 사이에 거리가 5 이상이에요. 5 이상. 자, 가에서는 현재 요런 얘기를 해준 거고요.
자, 이제 나 조건 봅시다. 나 조건은 보면 0하고 5 사이인 임의의 h에 대해서 얘를 적분한 거 복잡해 보이는데 f' 적분하면 fx잖아. 그래서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적분해보면 f4 마이너스에 f4-h겠죠. 자, 그럼 요거 곱하기 두 번째 식은 f에 4 플러스 h 마이너스 f4야. 얘네들 곱한 게 음수랍니다. 음수.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플러스란 얘기는 f4라는 애가 f의 4-h보다는 커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뒤에 애가 크다는 얘기지. 그럼 또 f4라는 애가 f4 플러스 h보다도 커요. 자, 그럼 얘가 무슨 얘기냐면 임의의 h에 대해서 그랬잖아. 4라는 애가 있는데 4라는 애가 여기 함수값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요. 4-h는 4보다 왼쪽이거든. 여기 4 플러스 h는 4보다 오른쪽이거든. 그치?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어떤 함수값보다 왼쪽에 있는 어떤 함수값보다 f4가 항상 큰 거야. 무슨 말이냐면 4일 때 극대값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결론 f4는 극대값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될 수 있어.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뒤에 얘가 큰 거야. f4가 작은 거네요. f4는 f의 4-h보다 작아요. 자, 얘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앞에 애가 큰 거야. 그럼 f4라는 애가 작은 거네요. f4 플러스 h보다. 자, 그럼 얘도 아까처럼 해석해봐. 얘는 이렇게 있었던 거야. 여기가 4고요. 4보다 왼쪽에 있는 함수값보다 아니네. 반대로 얘는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4예요. 그럼 4보다 왼쪽에 있는 4-h일 때 함수값보다 4보다 오른쪽에 있는 4 플러스 h일 때 함수값보다 f4가 항상 작은 거야. 4일 때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결론, 얘는 f4가 극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 첫 번째 상황은 f4에서 4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4일 때 함수값이 우리 0인 거 알고 있잖아. 자,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0에서 극대값 이렇게 딱 가져야 돼. 극대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요 지점은 4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차의 최소값 그랬잖아.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이 여기 있는데 자, 우리 알고 있는 거는 4랑 요 지점이랑 요 극대값 갖는 요 지점 사이의 거리의 간격이 5 이상이래. 자, 그러면 봐봐요. 두 근의 차의 최소값을 찾으려면 요 간격이 최소일 때겠지. 요 간격이. 근데 요 간격이 5 이상이니까 요 간격이 최소일 때는 요 간격이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극소값을 갖는 지점의 좌표가 9일 때가 되는 거고요. 우리 잘 알다시피 요렇게 나눠주면 요거 간격이 똑같아. 아, 그러면 한 칸이 2분의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9에서 2분의 5만큼 가주면 요 근은 뭐가 되는 거냐면 9 더하기 2분의 5.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두 근의 차잖아요. 차니까 얘에서 얘 빼주면 5 더하기 2분의 5가 되는 거라서 2분의 15가 되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똑같이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4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죠.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자, 쭉 내려오다가 극소값이니까 먼저 접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있는데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접하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X축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4가 되는 거고요. 아까랑 똑같아. 두 근의 차이의 최소값이니까 요 극대값까지의 요 간격이 최소일 때 두 근 사이도 최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간격이 5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면 또 한 칸이 각각 세 칸이 다 간격이 같기 때문에 한 칸이 2분의 5. 그럼 요 지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2분의 5가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두 근의 차의 최소값. 그래서 얘에서 얘 빼면 4 더하기 1, 5 더하기 2분의 5가 돼서 또 두 근의 차가 2분의 15 똑같이 나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두 실근의 차의 최소값은 2분의 15라는 거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5번.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답니다. 일단 가나 조건 두 개 먼저 봐요. 가나 조건을 한 번 해보면 3차 함수 0 넣었을 때 함수값은 1인데 미분한 함수 f'0과 f'1이
마이너스 3이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3차 함수를 미분한 f'x라는 애는 2차 함수가 나올 거잖아. 최고차 한계수는 몰라요. 근데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 전개해봐. 전개해보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3이고요. 자, 근데 0 넣었을 때 1인 거 알고 있잖아요. fx가. 그러면 얘를 바로 부정적분합니다. 그러면 fx는 3분의 1 ax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a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의 3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1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가나 조건에서 미지수 하나만 남기고 3차 함수 일단 다 찾을 수 있어. 이제 나 조건으로 가봅시다. 나 조건으로 가보니까 x는 알파에서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 말은 아까 미분한 함수 있죠. 얘는 0 했을 때 얘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러면 뭐 찾을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1인 거 알 수 있고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의 a분의 3인 것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식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데 절대값에 f 알파 마이너스의 f 베타야. 자, 근데 fx 식이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알파 넣고 베타 넣어서 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해보면 3분의 1a로 묶어냈어. 그러면 알파 세제곱 빼기 베타 세제곱이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a로 묶어냈어. 그러면 알파의 제곱 빼기 베타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일 거고요. 그 다음 1은 사라질 거야. 절대값. 자, 이렇게 해준 게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랍니다. 근데 요 안에 식 보니까 얘도 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내. 그럼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그 다음 다시 3분의 1a에 얘는 인수분해 해주면 남았는 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 남았을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의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베타만 남았을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만 남았을 거야. 근데 얘가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자, 얘는 이제 양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절대값으로 나눠주면 1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얘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네. 알파 제곱 여기 계산해 둡시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빼기 알파 베타잖아. 자,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었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3이니까 플러스 a분의 3. 자, 그래서 얘는 바꿔 쓰면 돼. 얘는 다시 절대값에 3분의 1a 여기 a 빠졌네. 얘 1 플러스 a분의 3.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a죠.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 1이니까 그 다음 빼기 3. 자, 이렇게 남았어. 얘가 1인데 계속 정리합시다. 얘부터. 얘는 3분의 a고요. 그 다음 요거 두 개 곱하면 역수니까 1이죠. 1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남네. 그래서 3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 한 번 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의 6분의 1a 마이너스 2. 자, 얘가 최종적으로 1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 첫 번째 마이너스 6분의 1a 빼기 2가 그냥 1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죠. 요거 정리해보면 2 넘어가면 3이고요. 마이너스 6 곱하면 a는 마이너스의 18이야.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6분의 1a 빼기 2가 마이너스 1일 수 있죠. 그럼 얘 넘어가면 1이잖아. 그럼 a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일단 a라는 애가 음수, 둘 다 음수네. 그럼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고요. 그럼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알파에서 극대값 갖는데 그 다음 베타에서 극소값을 갖는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이 의미하는 바를 봐봐. 얘는 뭐냐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f 알파 마이너스의 f 베타잖아. 자, 얘는 그림에서 보니까 이렇게 생긴 애죠. 그러니까 기울기, 알파랑 베타 사이의 기울기인데 걔가 1이란 얘기거든. 아, 그러면 1인 케이스, 요 첫 번째 케이스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문제 상황은. 그럼 fx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네. fx는 a가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18 넣어봐요. 마이너스의 6x의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 18 넣으면 플러스 9죠. 플러스 9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 F2인가요? F2는 8, 6, 48 마이너스 48 플러스 4, 9, 36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고요. 그럼 30 마이너스 18에다가 1 더해주면 마이너스 17.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6번. 등차수열 AN이 있는데 A12에서 A6을 뺐대. 그러니까 6항 차이잖아. 6항 차이니까 공차가 6번 차이가 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6D가 30이라는 얘기를 해준 거고요. 공차 D는 5가 되는 거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본 건 A20이랑 A18의 차, 그러니까 2항 차이잖아. 2항 차이니까 2D겠지, 2D. 2D는 10이 되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17번.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g-1이 9래. 그럼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g-1이니까 9고요. 마이너스 1 넣어보면 3이잖아. 그러니까 9는 3 곱하기 f의 마이너스 1. 그럼 요때 찾는 결론이 f-1이 3인 거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f'-1 물어봤으니까 두 번째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g'x는 곱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의 6x 제곱, 그 다음에 fx 플러스 앞에 거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1 놔두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f'x. 자,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x는 마이너스 1 대입해줘. 그럼 g'-1은 3이죠.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3이잖아요. 마이너스 6 곱하기 3이고요. 또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3. 그럼 3 곱하기 f'-1. 자, 그래서 마이너스 18 넘어가주면 21이죠. 21이 3 곱하기 f'-1이고요. 그래서 결론이 f'-1은 7이 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자, 18번. fx, 그 다음 역함수가 gx.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a 값을 찾으랍니다. 이렇게 써봅시다. g에다가 ga를 이렇게 합성을 한 거야. 얘가 4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f를 하나 붙여줘봐. fg 다시 ga. 그러면 이렇게죠. 그러면 오른 우변도 F4 이렇게 해준 다음에 F랑 G 합성해버리면 얘는 이제 이렇게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남는 게 GA가 F4죠. F4. 근데 F4라는 이제 계산 가능해. 8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 4 넣어주면 16이죠. 얘는 16. 그럼 GA가 16이니까 다시 F에 16이라는 애가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역함수 관계니까. 그러면 16, 이제 8보다 큰 거니까 여기 넣었어. 16 넣어주면 로그 2에 16이니까 4죠. 4 더하기 29는 33. 자, 19번. 2차 함수 y는 3x-x제곱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원점이랑 a는 이제 얘네 2차 함수의 근이야. 그 다음에 2차 함수 위의 점 BC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만든 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BC의 좌표를 찾으랍니다. 그러니까 답은 찾기 쉬워요. 어떤 상황이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원점이잖아. 그 다음 여기가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사각형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요렇게가 무슨 의미냐면 0과 3 사이에서 이렇게 3등분 시켜서 그럼 요 높이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을 텐데 그럼 봐봐요. 1 넣어주면 3 빼기 1이니까 여기 1,2죠. 2 넣어주면은 6 빼기 4야. 6 빼기 4면은 또 2 나오니까 2,2죠. 그래서 얘 좌표, 얘 좌표 다 더하면 답이 7이라는 건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식을 만들어서 해보라고 했으니까 식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최대가 언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이렇게 갈라. 이렇게 갈라주면 요 삼각형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의 x좌표를 t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b의 좌표는 t, 3t-t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는 상황. 자, 그러면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삼각형 OAB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요 삼각형이 언제 최대가 되는 거냐면 여기 선분 OB의 기울기가 있어. 그러니까 얘를 일단 밑변으로 생각을 하면 얘 기울기랑 여기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질 때 요 삼각형의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선분 OB의 기울기 t분의 3t-t잖아. 그러니까 얘 기울기는 뭐냐 하면 3-t거든. 자, 그럼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냐 하면 미분해봐요. 미분하면 3-2x거든. 그럼 얘네 둘이 같아질 때야. 자, 그러면 3 사라질 거고요. x 좌표가 2분의 t일 때 요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려왔으면 C에서 x 좌표가 2분의 t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특이한 상황 봤잖아. 3등분 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 원점하고 t랑 딱 절반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야. 2분의 t. 자, 그러면 C의 좌표는 2분의 t, 여기 2분의 t 넣어봐요. 2분의 3t,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t의 제곱 되겠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 ST라고 해서 식 만들어 봅시다.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막 접선 찾아서 이 길이 찾아서 높이 찾아서 방금 나눠놓은 대로 해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형 왼쪽 거 하나, 여기 중간에 사다리꼴 하나, 오른쪽에 삼각형 하나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일단 왼쪽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분의 t고요. 자, 그 다음 높이가 B의 Y좌표죠. C의 Y좌표죠. 그래서 2분의 3t 마이너스의 4분의 1 t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 플러스 사다리꼴 넓이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t 마이너스 2분의 t니까 2분의 t고요. 자, 그 다음 아랫변 더하기 윗변, 얘랑 얘 Y좌표끼리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9t,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5t 제곱. 자, 오른쪽의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 마이너스 t잖아. 3 마이너스 t. 자, 그 다음 높이가 3t 마이너스 t 제곱.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얘 정리하는데 일단 하나씩 합시다. 8분의 3t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1t의 세제곱. 자, 얘는 8분의 9t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5t 세제곱. 자, 그 다음 얘는 2분의 1에다가 요거 t로 묶어내봐요. 뒤에 거. 그럼 3 마이너스 t가 하나 더 나오니까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전개해주면 9 마이너스 6t 플러스 t 제곱. 그래서 2분의 1t 곱해주면 플러스 2분의 9t 2분의 9t.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3t 제곱. 자, 마지막은 2분의 1t의 세제곱 2분의 1t의 세제곱.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또 한 번 더 t 세제곱이 여기 있고요. t 세제곱이 여기 있고요. t 세제곱이 여기 있어. 얘네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6분의 6t 세제곱에다가 2분의 1t 세제곱이잖아. 자, 그럼 얘는 2로 약분해주면 8분의 3. 얘는 8분의 4잖아. 그럼 8분의 1t 세제곱이겠네. 8분의로 다 통분하죠. 8분의 t 세제곱. 자, 그 다음에 2차식 8분의 3t 제곱, 그 다음 여기 8분의 9t 제곱,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3t 있어. 자, 그러면 얘네 둘 다 하면 8분의 12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t 제곱이니까 얘는 8분의 24잖아요. 24. 그럼 8분의 마이너스 12t 제곱 마이너스 12t의 제곱. 자, 그 다음 얘 8로 통분해주면 8, 9, 72죠. 플러스 72t. 8로 통분해서 4, 9, 36이죠. 36t.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얘가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거고, 문제에서는 이제 언제 최대가 되는지 찾아야 되죠. 그래서 미분해 봅니다. S'T. S'T는 8분의, 자, 분자 그대로 미분해주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36이고요. 인수분해가 13에다가 28 해버리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아, 그래서 얘는 다시 인수분해 한식 쓰면 8분의 t 마이너스의 2에 3t 마이너스 18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3으로 묶어냈으면 더 빨리 됐겠네. t 값이 미분했을 때 0 되는 지점이 2랑 6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t가 갈 수 있는 위치는 2밖에 안 되죠. 0하고 3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2를 기준으로 이때가 최대인지 한번 확인해봐. 최대. 자,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작은 숫자 1 넣어봤어요. 1 넣어보니까 0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1 넣어보니까 음수 그러면 플러스. 2보다 큰 거, 근데 6보다는 작아야 돼. 2보다 큰 거 3 넣어봐요. 양수, 음수, 그럼 마이너스.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이때가 극대이면서 최대가 되는 지점이 맞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t가 2라는 거는 요 b의 좌표에 x좌표가 2였다라는 거잖아. 그럼 아까 여기가 2 넣어보니까 6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2,2고요. b의 좌표가 2,2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2분의 t니까 t 값이 2일 때니까 1이죠. 그러면 c의 좌표는 1,2가 되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4점의 좌표 다 더하면 답은 7이 되는 것도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20번. k가 1보다 큰 상수래. 그리고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분수함수 x분의 n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원점을 지나는 직선 k제곱 x, k제곱분의 1x 두 직선이 있어. 그러니까 직선과 분수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D, B, A, C라고 하는데, 요때 교점에 x좌표들 있죠. 이렇게 x좌표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얘네 4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교점부터 찾아봅시다. 첫 번째가 x분의 n이라는 애랑
k제곱 x라는 직선. 자, 얘네들 연립해주면 x 곱하고 k제곱으로 나눠요. x제곱은 k제곱분의 n일 거고.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k분의 루트 n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뭐냐 하면 여기 교점 x좌표 여기가 k분의 루트 n, k분의 루트 n. 자, 그 다음 요 지점은 마이너스 k분의 루트 n이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도 x분의 n이랑, 자, 이번에 남은 직선이 k제곱분의 x야. 자, 그럼 얘는 크로스 시켜주면 x제곱이 nk제곱. 자, 그럼 이때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이겠죠. k 곱하기 루트 n. 자, 그러면 요때 교점의 x좌표가 k 곱하기 루트 n. 자, 그럼 요때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 자, 근데 요 네 숫자가 등차수열이랬잖아. 그래서 결론을 여기 써보면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이랑 마이너스 k분의 루트 n이랑 그 다음에 k분의 루트 n이랑 k 곱하기 루트 n. 얘네 네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룬답니다. 자, 그러면 공차가 다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 얘네 둘 차이가 공차잖아요. 얘네 둘 차이도 공차거든. 근데 얘에서 얘를 먼저 빼봐. 빼보니까 k분의 2 루트 n 나오죠. 자, 얘랑 얘네 둘 뺀 게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얘에서 얘 빼보니까 k 루트 n에서 마이너스 k분의 루트 n. 자, 식이 조금 복잡해 보였는데 루트 n, 루트 n, 루트 n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다 k를 다 곱해. 그러면 좌변에 2 남았죠. 우변에 k제곱 빼기 1 남죠. 그래서 결론이 k제곱이 3이 나와. 자, 그러면 k가 1 이상인 상수라 그랬으니까 k가 루트 3인 거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k가 루트 3. 이제 남은 조건이 뭐냐면 공차가 16 이하래. 근데 공차가 뭐였냐면 아까 얘 공차였거든. 그러니까 얘에서 얘 뺀 게 공차잖아요. 그 중에 좀 제일 단순해 보이는 숫자야. 그러면 k에 루트 3 넣어봐요. 공차 d가 뭐냐면 루트 3분의 2 루트 n. 자, 근데 요거 합쳤습시다. 2 곱하기 루트 3분의 n인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요 공차는 16 이하이면서 뭐까지 돼야 되냐면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일단 자연수부터 만들려면은 n이라는 n은 3의 배수 돼야 돼. 왜? 분수에 있는 요 분모에 있는 3이랑 약분돼야 되거든. 이면서 루트도 없어져야 공차가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곱이 돼야 돼. 어떤 숫자에. 그래서 n이라는 애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3의 배수이면서 어떤 숫자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번 넣어봐. 넣어보면 2 곱하기 3m제곱이니까 2m이죠. 그래서 얘가 16 이하의 자연수가 되면서 자연수니까 1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 그러면 m이라는 애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8까지죠. m이 1부터 8까지면은 어차피 n이라는 애도 뭐 얼마부터 그냥 1 넣으면 3부터 뭐 8 넣으면은 3 곱하기 64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모든 n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n값의 합을 찾아야 되네요. 자, 요거는 n이 m이라는 숫자가 1부터 8까지니까 n이라는 애는 요런 거네. 3 곱하기 1의 제곱. 첫 번째 숫자 그죠? 두 번째 숫자는 3 곱하기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숫자는 3 곱하기 3의 제곱. 요런 식이 어디까지냐면 3 곱하기 8의 제곱까지인데 얘네들이 합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고요. 3으로 묶어내고 k의 제곱인 거야. 자, 그럼 3 곱하기 6분의 8, 9, 그 다음에 2k 플러스니까 17이죠. 자, 그래서 여기 3, 3 약분해주면 2 남고요. 2 이렇게 약분해주면 4. 그러면 4, 9, 36에다가 17 곱해주면 76에 42, 73, 21, 252고요. 그 다음 여기가 36. 그 다음 답은 612가 되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21번 원뿔이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원뿔이 한쪽 모선 A라는 지점에서 반대쪽 모선 B까지 이렇게 움직였대. 얘의 최단거리를 찾으랍니다. 보통은 한 바퀴를 쫙 돌게 되면은 우리 이제 전개도를 그려서 직선으로 쫙 연결해주면 됐었어. 근데 지금 상황은 한 바퀴가 아니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한번 생각해봐. 한쪽 모선에서 반대쪽 모선끼리 움직였다는 건 얘를 쭉 둘렀을 때 딱 절반만 움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중심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요 각을 딱 2등분하는 만큼 절반이라고 했을 때
요 지점이 A예요. B는 어디까지 도착한 거냐면 딱 반틈 움직여서 여기까지 딱 도착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요 길이가 5인 거 우리 알고 있고요. 요 길이가 15 루트 2인 것도 알고 있는 상황. 문제에서는 A, B 사이에 최단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준 거.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끼인 각만 찾아주면 되는 거겠네. 그래서 우리 이제 잘 하는 거. 일단 부채꼴의 반지름 얘 찾읍시다. 얘는 루트에 700 더하기 900, 1600이야. 40. 그러면 요 반지름이 40인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개도에서는 여기 밑면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 밑면의 원둘레 60파이죠. 얘가 호의 길이야. 호의 길이는 R세타, 40세타죠. 그래서 세타가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요 사이에 끼어있던 요 각이 2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죠. 얘의 절반이니까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고요. 우리가 찾는 건 AB 사이의 거리니까 AB의 제곱, 코사인 법칙. 두 변과 끼인 각을 하니까 5의 제곱 25고요. 15의 제곱하면 450.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5, 15 루트 2 코사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의 2분의 루트 2죠. 자, 이렇게 정리했어. 자, 그러면 일단 얘 약분될 거고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자, 그리고 475에다가 뒤에 남은 거는 10에다가 15 곱한 것만 남은 거죠. 그러면 150. 자, 그럼 얘 더해주면 625인가요? 625는 25의 제곱이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25가 되는 거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요. 자, 22번. 15 이하인 두 자연수 AB가 있대요. 일단 두 자연수 AB.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있고요. 3차 함수 바크의 점 P에서 요 3차 함수에다가 그은 접선이 3개가 되도록 하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3개가 되도록. 자, 그 다음에 P에서 요 3차 함수의 그은 접선이 2개가 되도록 하자입니다. 얘가 두 번째 문제. 접선이 2개가 되도록 여기. 자, 그러면 일단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접점을 모르죠. 접점을 일단 두고 시작을 해요. 접점을 t, ft. 근데 ft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a 제곱 t 그 다음 플러스 a 세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t 마이너스 a 세제곱 그 다음에 기울기가 f't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얘가 접선이잖아. 근데 곡선 밖에 b, 0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이제 b, 0이 요 접선을 지나갈 거야. 그래서 b, 0을 대입을 합니다. 대입해주면 0 넣었어.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t 마이너스의 a 세제곱. 자, 그 다음에 3t 제곱 빼기 a 제곱에다가 x 자리에 b 넣은 거잖아요. b 마이너스 t. 자, 그럼 요거 그대로 전개하면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자, 요렇게 곱했어. 자, 그럼 요렇게 곱하면 3bt 제곱이죠. 3bt 제곱. 자,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a 제곱 t.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 b. 마이너스의 a 제곱 b. 자, 그래서 왼쪽으로 다 이항시킵시다. 2t의 세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bt 제곱이고요. 그 다음 a 제곱 t, a 제곱 t 사라지네. 얘 넘어오면 플러스 a 제곱 b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은 0.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지나는 점 넣었을 때 t값 찾아서 접선을 찾는 거거든.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 접선이 3개가 되도록 하자 그랬잖아요. 접선이 3개가 된다는 얘기는 요 t값, 접점이 3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3차 방정식이 해가 3개라는 거죠.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실근. 자, 그러면 이번 문제는 요 3차 방정식이 풀었을 때 t값이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 써둘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근을 갖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원래 이런 거였잖아요.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겨서 x축 여기 들어가야 돼. 그 말은 극대 곱하기 극소가 부호가 서로 반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렇게 된 거죠.
한쪽이 접해야 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내려와서 이렇게 접해줘야 두 실근을 갖는 거잖아. 그러면 극대값이나 극소값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극대 곱하기 극소가 무조건 0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얘는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인 상황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의 극대값, 극소값 찾아야 되니까 얘를 일단 또 미분을 해야 되겠죠. 미분 한번 해볼까? 미분해보면 얘를 미분했어요. 미분. 6t의 제곱 마이너스 6bt 0 되는 점 찾아봤어. 6t로 묶어내니까 t 마이너스 b. 자, 그럼 t의 값이 0과 b가 나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최고차 함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b네요. b가 자연수니까. 극대값은 뭐가 되냐면 0 넣었을 때 a 제곱 b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자, 그 다음 극소값은 b 넣었을 때죠. 자, 그럼 b 넣으면 자, 뒤에 a 제곱 b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은 그대로 남고 b 여기 넣어주면 2b 세제곱 빼기 3b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생길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상황으로 와봅시다. 극대 곱하기 극소 식으로 표현하면 a 제곱 b 마이너스의 a 세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b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얘네 둘 곱한 게 음수여야 돼. 자, 근데 얘 이만큼하고 이만큼이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숫자에서 자연수를 뺐죠. 자연수의 세제곱을. 그러면 뒤에 숫자가 무조건 작은 거지. 그러니까 뒤에 애가 음수, 앞에 애가 양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래. 얘 정리해보면 a제곱 b 빼기 a 세제곱이 0보다 커야 되는데 a제곱 자연수니까 a제곱으로 양변 나눠주면 b-a가 0보다 커야 되네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아야 돼. a가 b보다 작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상황 얘가 음수 되려면 a 제곱 b 빼기 a 세제곱 원래 있던 요 식이랑 그 다음에 b 세제곱이랑 비교했을 때 b 세제곱이 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순서상을 찾는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대입해보면 돼. 자, a가 1일 때 봅시다. a가 1이면 b는 2부터 가능하죠. 근데 요 식은 가만히 보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a 제곱으로 묶어주면 b-a잖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1, 2. 자, a가 1이면 1 얘네 둘 차이는 1, 1, 1. 근데 b는 2니까 이쪽은 8이죠. 얘가 훨씬 커. 1이고 8. 그러니까 요 순서상은 접선이 3개가 되도록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3 한번 생각해봐. 1, 3. 그러면 1, 3에서 1 빼면 2잖아. 여긴 2야. 근데 3의 세제곱 27이죠. 그래서 우변이 오른쪽식 우변이 훨씬 큰 거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쭉 가서 어디까지 되냐면 1부터 15까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2일 때도 한번 봐봐. 2,3 될 거거든. 그러면 2 넣어봐요. 2 넣어보면 a제곱은 4에다가 둘 차이는 1이죠. 4 곱하기 1. 근데 벌써 b의 세제곱은 27이야. 그러니까 이쪽이 계속 월등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다 확인 안 해봐도 돼. 어디까지 되냐면 2,15까지 되겠죠. 찝찝하면 15일 때 한번 생각해봐요. a에 2 넣어보면 4고요. 15 빼기 2는 해봐야 13인데 여기는 15의 세제곱이거든. 당연히 이쪽이 커. 자, 그래서 쭉 넘어가요. 그러면 3일 때도 될 때고 땡땡땡 가서 마지막 a라는 애가 14 될 수 있잖아. 그럼 a가 14면은 b는 15겠죠. 자, 요까지 가능할 텐데 a가 14면은 14의 제곱에다가 얘네 둘 차이가 1이잖아요. 근데 b라는 애는 15인데 15의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도 훨씬 큰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 다 세하려 보면 얘가 지금 2부터 15니까 14가지, 그 다음은 13가지, 마지막 쭉쭉쭉 가서 1가지. 자, 그럼 1부터 14까지 합이니까 2분의 14, 15 약분해주면 7이고요. 그럼 7 곱해주면 105가지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찾을 수 있겠고요. 순서상 개수가. 자, 이제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여기 있던 예 그대로 극대값 a제곱 빼기 b 마이너스 a의 세제곱하고 극소값 a제곱 빼기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얘네들 곱해서 0이 돼야 되는데 자, 얘가 무조건 크잖아. 그치? 자, 그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얘가 0 또는 얘가 0이 되면 돼. 자, 근데 첫 번째 얘가 0이 되는 건 쉬워요. 일단 A, B는 자연수 아니니까 A제곱 빼기 B 그 다음 A제곱 B 빼기 A세제곱이 0이 되는 케이스는 A제곱으로 양변 나눠줘 버리면 B-A가 0이잖아. 그러면 A랑 B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15 이하 자연수에서 A, B가 같은 순서상의 개수는 15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치? 아까 여기 105가지랑. 자, 그 다음에 얘가 0 되는지를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써봅시다. A제곱 B랑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같아주면 되는 건데
자, 자연수 1부터 15까지잖아. A가 그냥 단순히 작은 숫자 한번 해봅시다. A도 1이고 B도 1이야. 그러면 이쪽 1이고요. 얘는 2지. 근데 숫자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월등히 크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는 어떻게 숫자를 넣어봐도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다 불가능한 상황인 거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 첫 번째 케이스는 105가지, 두 번째 케이스는 15가지, 답은 120가지. 자,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23번. 확률 변수 x가 이항부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np죠. m 곱하기 8분의 1. 얘가 4래. 자, 그럼 n의 값은 8, 4, 32. 자, 24번. NH6은 n 플러스 6 마이너스 1C6이잖아. 그러니까 n 플러스 6 마이너스 1하면 n 플러스 5C6이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는 9C3이야. 근데 9C3이랑 9C6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n의 값이 4가 되는 거 이렇게 바로 찾아줄 수 있겠고요. n이 4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거 4H3이라는 애는 6C3이죠. 6C3이면 6, 5, 4, 3, 1. 그럼 약분해주면 5, 4, 20. 그래서 답은 3번. 자, 25번. A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확률이 나와 있어요.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P.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지. 그래서 얘가 3분의 2면은 우리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A 교집합 B의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얘가 3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에 A 빼기 B의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잖아. A가 있고요. 그 다음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A 빼기 B, 이 부분이 6분의 1이야. 자, A 교집합 B, 이 부분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 A의 확률이니까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해주면 6분의 3이잖아. 약분해주면 답은 2분의 1이고요. 자, 26번입니다. 포도 한 송이 무게를 X라고 하면 얘는 평균이 450이고 표준 편차가 12, 그럼 분산이 12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이렇게 따른대요. 근데 임의로 선택한 한 송이의 무게가 474g 이하일 확률. 자, 그럼 474, X가 474 이하일 확률, 얘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표준화 시켜주면 Z, 시그마 분의 12분의 X 빼기 M이죠. 24네? 자, 그러면 2 이하일 확률이죠. 약분해주면 여기가 2. 자,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어. 0이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 2 이하니까 여기 0.4772. 그다음 여기가 0.5겠죠. 그럼 두 개 더해주면 답은 0.9772. 자, 27번. 7개의 문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조건이 C랑 L이라는 애는 T보다 왼쪽에 나열이 돼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R이랑 E라는 애는 T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나열이 돼야 된대. 자, 그러면 일단 남아있는 게 C, L, T, R, E 이렇게 5개 썼잖아. U 2개만 남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T보다 왼쪽에서 CL 자리 바꿀 수 있죠. 2가지. 자, 그 다음 T보다 오른쪽에서 RE 자리 바꿀 수 있어. 2가지. 그럼 얘네들 곱해주면 CL, RE 나열되는 방법이 4가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U를 나열을 할 건데 U는 이제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6칸에 있어. 총 6개 중에서 U가 들어갈 자리 2개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겠죠. U는 또 어차피 똑같은 애니까. 근데 U 2개가 동시에 한 군데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플러스 6가지가 더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5 더하기 6이니까 U 나열하는 방법이 21가지. 자, 그러면 얘 나열하고 U 나열하는 거니까 2개 곱하면 답은 84가지. 자, 28번. 지금 상황이 처음에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흰 공이 5개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검은 공이 5개가 있대. 검은 공이 5개가 있는데 다음 조건이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상자에서 흰 공이 하나 플러스, 그 다음 검은 공을 하나, 흰 공을 하나 빼고 검은 공을 하나 넣는 거니까 검은 공이 플러스, 흰 공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네. 그 다음 두 번째가, 첫 번째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검은 공이 꺼내지고 흰 공을 하나 넣는답니다. 그러면 일단 구분을 해봅시다. 3의 배수가 나왔어. 3의 배수가 나오면 흰 공이 꺼내지니까 흰 공이 마이너스 1, 검은 공이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안 나왔어. 3의 배수가 안 나오면 흰 공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검은 공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 자,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행을 5번 반복한 후 처음으로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6이 될 확률을 찾으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1회.
자, 1회인데 어떻게 될 거냐면 3의 배수가 나온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나온 경우, 여기가 안 나온 경우라고 치자. 원래는 지금 공의 개수가 5, 5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을 흰 공, 오른쪽을 검은 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자,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왔어. 나오면 흰 공이 하나 빠지니까 흰 공이 4개, 그 다음 검은 공이 6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안 나왔어. 안 나오면은 흰 공이 6개, 검은 공이 4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5번 반복해서 처음으로 검은 공이 6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요 경우는 한 번 시행했을 때 바로 검은 공이 6개 나왔죠. 그래서 얘는 이제 불가능이야. 불가능. 자, 그러면 이제 2회로 가봅시다. 두 번째 시행을 하는데, 자, 그럼 또 얘도 갈라질 거야. 3의 배수가 나온 경우, 안 나온 경우. 3의 배수가 나오면 흰 공 하나 빼줘요. 빼주면 5. 검은 공 하나 늘려주면 5.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3의 배수가 안 나왔어. 그럼 흰 공 하나 늘려줘요. 7. 그 다음 검은 공 하나 빼줘요. 3.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다시 3회로 가봅시다. 이젠 지금 두 번째 상황에서는 검은 공이 6개 된 상황이 없는 거잖아. 자, 세 번째로 갔어요. 자, 세 번째로 가면, 자, 얘는 3의 배수 나왔어? 안 나왔어? 얘도 3의 배수가 나왔어? 안 나왔어? 이렇게 갈라지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왔어요. 나오면 흰 공 하나 빠졌어. 4. 검은 공 하나 늘었어. 6.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6, 4 되겠지. 자, 그 다음 여기는 흰 공이 하나 빠졌어요. 6. 검은 공이 하나 늘었어. 4. 자, 그 다음 여기는 흰 공이 늘었어. 8. 그 다음 검은 공이 하나 빠졌어. 2. 이렇게 되는데, 자, 요 상황도 세 번째에서 검은 공이 얘는 6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빠지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 얘 봐봐요. 마지막에. 얘는 이제부터 4회, 5회가 남았는데 검은 공이 2번 늘어난다라고 해도 총 4개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5번째에서 검은 공이 6개 나오는 케이스가 불가능하겠죠. 자, 그럼 얘네 둘 남았어. 다시. 얘네 둘이면 요렇게 갈라질 거고, 요렇게 갈라지겠네. 자, 그럼 3의 배수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자, 3의 배수가 나오면 흰 공이 하나 빠지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이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 반대로 7, 3. 그럼 얘도 마찬가지. 5, 5, 7, 3 이렇게 되겠지. 자, 요 상태에서 얘가 4회. 자, 그럼 요 4회에서는 아직 검은 공이 6개가 된 게 없죠. 그 다음 마지막 5회. 5회로 가는데, 자, 얘는 어차피 불가능하잖아. 한 번 더 해서 검은 공이 6개 될 수 없고요. 얘도 검은 공이 6개 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검은 공이 6개가 되려면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밖에 없는 거네요. 요 상태에서도 검은 공이 6개 되려면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밖에 없어. 4, 6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4, 6 이렇게 되는 상황.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 확률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처음에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케이스가 위로 가는 거라고 칩시다. 1번. 자, 처음에 3의 배수가 안 나와야 돼. 3분의 2. 자, 그 다음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요렇게 간 거지. 자,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왔어. 3분의 1. 3의 배수 안 나왔어. 3분의 2. 3의 배수 나왔어. 3분의 1. 또 여기도 3의 배수 나왔어. 3분의 1. 자, 그럼 얘는 243분의 4가 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서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여기죠. 그럼 내려갔다가 이쪽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거네. 자, 그러면 처음에 3의 배수 안 나왔어. 3분의 2. 두 번째 또 안 나왔어요. 3분의 2. 그 다음은 나오고니까 계속 3분의 1이 3개네. 3의 배수가 나오는 거 연속 3번. 자, 그럼 얘도 243분의 4가 되는 거고요.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243분의 8. 자, 29번 함수의 개수를 세하려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세하리래요. 일단 크거나 같아지는 함수, 얘는 중복조합으로 세하려는 거지. 가조건. 중복조합. 자, 그 다음에 그냥 작아지는 함수야. 그러니까 감소함수, 등호가 없을 때는 얘는 조합으로 세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35가 대응될 수 있는 숫자가 6개가 있어요. 그럼 6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 선택해주면 요 순서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똑같이 246이 대응될 수 있는 숫자가 6개가 있어. 그럼 6개 중에서 내가 3개만 선택해주면 그대로 요 순서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8C3이죠. 8C3이고요. 얘는 6C3이야. 8C3은 87, 6 약분돼서 87이 56이고요. 얘는 6, 5, 4. 그러면 5, 4, 20이죠. 그래서 56 곱하기 20이 함수의 개수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10분의 a의 값 물어봤으니까 요거 10으로 나눠주면 56 곱하기 2겠죠. 요거 계산해주면 답은 112. 자, 이제 30번 모평균의 추정 문제. 표본 평균 x바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도에 따라서 신뢰계수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본의 크기, 표준 편차 시그마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상황이 두 가지야. 첫 번째, 95%의 신뢰 구간이 A 이상 B 이하랍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 얘가 첫 번째인데 B-A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플러스에서의 마이너스 빼면 2K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래서 바로 써보면 첫 번째가 B-A라는 N은 2 곱하기 95% 신뢰 구간이니까 95%는 1.96으로 계산하는데 2 곱하기 1.96에 표본의 크기가 49랍니다. 루트 49. 그럼 7분의 표준 편차가 5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얘가 B-A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D-C. 자, 얘는 뭐냐 하면 신뢰도 99% 신뢰 구간이 C에서부터 D까지죠. 그러면 얘는 똑같이 D-C 해주면 2 곱하기 99%일 때는 2.58이래. 자, 그럼 2 곱하기 2.58. 자, 이번에는 크기가 N이랬어. 그러면 루트 N분의 N은 모르는 상황. 표준 편차는 똑같이 5인 상황이고요. 요때 요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값을 찾으랍니다. 자, 그러면 두 개 같이 합쳐서 써보면 28분의 43이고요. 여기가. 자, 그 다음 B-A가 얘죠. 그럼 얘분의 얘를 쓸 건데 지금 공통인 게 2, 5, 5는 약분시킬 수 있잖아. 그 다음에 100 곱해서 그냥 이렇게 씁시다. 7분의 196이야. 그 다음 분자 얘는 루트 N분의 258. 자, 이렇게 써주고 우변은 14분의 33이고요. 자, 그래서 7하고 196 약분 한번 해봐. 그러면 196 나누기 7하면 7이 14에 28이죠. 그래서 28이야. 그러면 얘는 28분의 43에다가 요거 약분한 게 28이거든요. 28분의 28 루트 n이죠. 이렇게 곱해주면 28 루트 n분의 258. 자, 그 다음 우변이 14분의 43. 여기가 43이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일단 28 또 곱해요. 28 곱하면 요거 약분되고 곱하기 2 생기겠지. 그 다음에 43으로 요거 나눠봅시다. 43에다가 6 곱하면 6, 38에 6, 4, 24, 258 나오잖아. 아, 그러면 43 그대로 날아가면서 여기가 6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 1 남았어. 여긴 2 남았고요. 얘 역수로 뒤집어서 쓰면 2의 역수니까 2분의 1이 이쪽으로 올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6분의 루트 n. 자, 그 다음 얘는 1이니까 역수 취해도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6 곱하면 3이고요. 여기가 루트 n이고. 그 다음 여기가 6이겠죠.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해주면 9보다 크고요. 그 다음 여기는 36보다 작아. 이런 자연수 n 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n이라는 애는 지금 뭐냐 하면 10부터 35까지거든. 10부터 35까지의 합은 2분의 35, 36 해서 1부터 35까지 합 구하고 뺍시다. 2분의 9, 10 하면 1부터 9까지의 합. 자,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2로 이렇게 나눴을 때 18, 35 곱하기 18 해주면 바로 48, 3, 280에다가 35니까 630이고요. 630 빼기 얘는 45잖아. 그럼 630에서 45 빼주면 답은 585. 자, 이제 선택 과목 미적분 23번입니다. 지금 위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x는 2lnt고요. 그 다음에 y는 t 플러스 t분의 1. 자, 근데 문제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게 속력이니까 속도의 크기 찾으려면 일단 속도 구해둡시다. 미분하면 얘는 t분의 2고요. 그 다음 얘는 1-t 제곱분의 1이지.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dy dx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도록 하래. 그러면 지금 뭐냐 하면 얘가 dx dt죠. 얘가 dx dt고 그럼 얘가 dy dt야. dy dt인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dy dx라는 애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dy dt 나누기 dx d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미분은 다 해둔 상태니까 그대로 갖다 씁시다. 1-의 t 제곱분의 1이고요. 분모는 t분의 2야. 자, 요거 조금 정리해주면 얘 통분했을 때 t 제곱 이렇게 되잖아. t 제곱 빼기 1 t 제곱 이렇게 되고 t분의 2니까 요거 하나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2t분의 t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도록 하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 자, 그럼 크로스 했을 때 4를 여기 곱합시다. 4t에 제곱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t야. 자, 넘어오고 2로 나눠봐요. 그러면 2t의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는 0 될 거고요. 인수분해 해주면 1, 2, 2, 1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t는 시간이니까 양수밖에 안 되죠. 그래서 t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t가 2분의 1일 때 속력을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t가 일단 2분의 1일 때 속도는 여기 2분의 1 넣어봐요. 2분의 1분의 2니까 4고요. 그 다음 1-에 4니까 마이너스 3이야. 얘의 크기니까 루트의 얘 크기는 루트의 16 더하기 9잖아. 그럼 루트 25니까 답은 5. 자, 24번 부분적분 문제. 이렇게 두고 시작해야 되겠죠. x를 f, 그 다음에 sin 2분의 x를 g' 이렇게 두면 부분적분 바로 써봅시다. fg잖아. 그러니까 x는 그대로 놔두고요. 얘 적분해주면 마이너스의 2 앞으로 나와야 되고 코사인의 2분의 x. 적분 구간이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f'g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 미분해주면 1이고요. 그 다음 얘 적분해주면 똑같이 마이너스 2 나올 거니까 이게 플러스 2로 바뀌고 코사인의 2분의 x dx. 자, 그러면 일단 앞에 3분의 파이 넣어봅시다. 3분의 파이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에다가 코사인의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자, 그 다음 플러스 2에다가 자, 얘 적분해주면 또 앞에 2t가 나오고 사인 2분의 x 되겠죠. 적분 구간은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자, 얘는 2 약분돼서 일단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사인 3분의 파이 넣어주면 사인 6분의 파이잖아. 2분의 1이죠. 그럼 2 하나 이렇게 약분될 거야. 남는 거는 플러스 2고요. 이렇게 생긴 애가 보기 1번. 자, 25번. f0의 값이 주어져 있고 f'이 있으니까 얘를 또 이제 부정적분하는 문제. 제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나 떼고요. 이렇게 하나 떼서 일단 한번 써봐. f'x는 코사인 세제곱분의 코사인 x니까 약분하면 코사인 제곱분의 1이죠. 시컨트 제곱 x.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제곱인데 코사인 x분의 일단 사인 x 하나 놔두고요. 곱하기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얘는 탄젠트 x가 하나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x.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시컨트 제곱 x로 묶어내면 1-의 탄젠트 x. 자, 그래서 fx라는 애는 얘를 적분을 한 겁니다. 부정적분 해주면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x에다가 1 탄젠트 x dx인데, 자,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니까 탄젠트 치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 x를 t라고 치환을 했어. 양변 미분해주면 시컨트의 제곱 x dx가 d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대로 바꿔서 써주면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x dx를 dt로 바꾸고 그 다음 1 t 이렇게 바뀌는 거네. 자, 그래서 이거 적분해주면 t 마이너스의 2분의 1t의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나올 겁니다. 근데 t라는 애가 뭐였냐면 탄젠트 x였으니까 원래 걸로 바꿨으면 탄젠트 x 마이너스의 2분의 1 탄젠트 제곱 x 였어. 더하기 c. 근데 0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잖아. 처음 조건에서. 그럼 적분상수는 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는 거네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 f의 4분의 파이. 자,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니까 여기 1 넣어주면 4분의 파이 넣어주면 1-의 2분의 1이고요. 그럼 답은 2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26번 입체도형의 부피. 부피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 A에서 B까지 단면의 넓이를 정적분한 값이죠. 자, 그래서 단면의 넓이만 찾으면 되는데 지금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랍니다. 그러면 단면의 한 변의 길이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거, 요 지점 마이너스 탄젠트 x 위에 요 지점, 그 다음 그냥 코탄젠트 x 위에 요 지점, 얘네 둘을 연결한 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요때 요 지점의 x좌표를 t라고 해주면 얘의 y좌표는 마이너스의 탄젠트 t인 거잖아. 그 다음에 얘의 y좌표는 코탄젠트 t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잖아.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코탄젠트 t에서 플러스 탄젠트 t. 자, 얘가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넓이는 얘를 제곱한 거겠지. 그래서 식 만들어 보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부피는 적분 구간이 6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6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6분의
자, 그 다음에 얘를 제곱을 하는 거겠죠. 넓이 얘 제곱해주면 일단 코탄젠트 제곱 t 플러스 탄젠트 제곱 t에다가 2ab 얘네 둘 역수니까 얘네 둘 약분될 거야. 그럼 플러스 2만 남는 거겠죠. 2dt. 자, 얘를 적분을 하는 건데 바로는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코탄젠트의 제곱 t에다가 플러스 1 요거 계산해주면 코시컨트의 제곱 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의 제곱 t 플러스 1 얘는 시컨트의 제곱 t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라는 애를 1, 1로 이렇게 분리를 한 거야. 얘네 둘 더해주면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인테그랄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하나는 코시컨트 제곱 t고요. 플러스 하나는 시컨트 제곱 t야. dt.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적분 공식 알고 있어야 되죠. 코시컨트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그래서 마이너스의 코탄젠트 t. 자, 그 다음 플러스 시컨트 제곱 적분해주면 탄젠트 t. 탄젠트 t. 적분 구간은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자, 그러면 이제 3분의 파이 한번 넣어봅시다. 탄젠트 3분의 파이가 3분의 루트 3이죠. 자, 그러면 코탄젠트는 얘의 역수야, 그치? 역수면 얘가 루트 3분의 1하고 똑같은 거니까 루트 3이네요. 마이너스 루트 3. 자,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루트 3이야. 자, 그 다음 빼기 6분의 파이 넣어주면 아니다. 3분의 파이 넣었을 때 반대죠. 반대 다시 3분의 파이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루트 3이잖아. 루트 3. 자, 그러면 코탄젠트는 얘의 역수니까 3분의 루트 3.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이고요. 자, 그 다음 6분의 파이 넣었을 때가 정반대지. 반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얘는 3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일단 요거 2 루트 3 두 개 2 루트 3. 자, 그럼 얘 빼기 얘 하면 빼기 3분의 2 루트 3. 그럼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3분의 4 루트 3. 자, 27번 fx랑 gx가 요 점에서 만난대. 요까지가 첫 번째 상황.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2분의 파이 콤마 2라는 애는 f 위의 점이기도 하고 g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근데 f에다가 넣어보면 그냥 2의 0제곱 더하기 1은 당연히 2가 나와.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 찾을 수 있는 건 g에다가 2분의 파이 넣어봤을 때 g에다가 2분의 파이 한번 넣어봐요. 사인 제곱 2분의 파이는 1이잖아. 그럼 남는 게 a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잖아. 그럼 a밖에 안 남아. 얘가 2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a 값을 찾았고 이제 두 번째 무슨 조건이 나와 있냐면 P에서 F에 접하는 직선과 G에 접하는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식으로 표현해보면 F'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G' 2분의 파이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 자, 그러면 미분한 거 써둡시다. F'X는 마이너스 2 내려올 거고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파이 제곱. 자, 그 다음에 G'X 얘는 2 내려올 거고 A의 sin x,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sin x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넣어봅시다. F'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넣어주면 똑같이 2의 0제곱 남는 거는 마이너스 2. 자, 곱하기 G에다가 2분의 파이 넣어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잖아요. 얘 사라지고요. 그 다음 여기 2분의 파이 넣어주면 마이너스 B만 남아. 곱하기 마이너스 B. 이렇게 계산해 준 게 마이너스 1이죠. 2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AB의 곱은 마이너스 1. 자, 이제 28번. fx가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저렇게 주어진 함수. 자, 얘는 구간 나눠서 우리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 자, x가 1보다 크면은 x의 2n제곱으로 분모 분자 나눌 거야. 그러면 여기 써봅시다. 0 분모부터 0 더하기 0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분자는 여기 x 2n제곱으로 나누면 x.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다 빵 되겠지. 그래서 남는 게 1분의 x. 그래서 이때는 x가 나오고요. 생각보다 간단하네. 그 다음 두 번째, x는 1일 때. 자, x가 1이라는 건 다 1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4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6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겠네요. 자,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이 상황이면 얘 극한값 0이고요. 얘 극한값 0이잖아. 남는 것만 쓰면 되죠. 그러면 4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X분의 AX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X
그다음 플러스 C였어. 자,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또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자, 분모부터 4 빼기 1 플러스 1이죠. 자,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홀수 제곱이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자,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고, 그 다음 마지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는 X가 1보다 클 때랑 똑같이 하는 거죠. 분모 분자 X의 2n제곱으로 나눠서 X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fx를 일단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자,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이 1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x는 1에서 연속돼야 되겠죠. 1에서 연속. 자, 그럼 x는 1에서 연속이 되려면 1에서의 우극한값 1이네. 자,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이 6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그 다음에 1에서의 좌극한값이 여기 1 넣어주면 5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야. 자, 그러면 얘네 세 개가 다 같아지려면 이때 찾은 결론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5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요거 하나 찾았어. 그 다음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에서 또 연속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연속.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이죠. 아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좌극한 값. 자, 그 다음에 함수값이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야. 자, 그러면 요거만 정리해 봅시다. 얘네 둘이 같으려면은 4 곱했어.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1 넘어가서 플러스 1이야. 자, 그러면 우변에 남았던 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고요. 그 다음 좌변은 마이너스 3 되는 거겠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 얘네 둘 연립이 가능해요. 두 개 더 해버리면 2C가 2가 되는 상황이니까 C의 값은 1이 되는 상황. 자, C가 1이면 A 더하기 B의 값은 4가 되는 상황. 자, 요까지 정리할 수 있겠고, 또 무슨 조건이 있었냐면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세 번째,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답니다. 자,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려면 1에서의 우미분계수, 1에서의 좌미분계수 이렇게 돼. 얘가 우미분계수, 얘가 좌미분계수. 그럼 얘 미분해주면 우미분계수는 1이고요. 자, 이제 좌미분계수는 얘 미분해야 돼. 요거 좀 써봅시다. 4 플러스 x의 제곱, 몫의 미분법. 분자 미분하면 3ax의 제곱 플러스 b고요. 분모 낫도 4 플러스 x. 자, 그 다음 빼기 분자 ax의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놔두고요. 분모 미분하면 1이잖아. 요 상태. 자, 여기에다가 1 넣어준 게 1에서의 좌미분계수죠. 1 넣어봐. 5의 제곱분에 3a 더하기 b에다가 곱하기 5고요. 빼기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인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빼기 5 이렇게 썼어. 자, 그러면 5 약분해주면 5분의 3a 플러스 b 빼기 1까지 이렇게 남죠. 뒤에 거 5 하나 약분해주면. 자, 그럼 얘도 이제 정리해보면 5 곱해요. 1 넘어가요. 그럼 남는 게 3a 플러스 b라는 애가 6이 되는 것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3a 플러스 b 얘에서 얘 바로 빼봐. 이제 얘네 둘이 연립. 그러면 2a가 2가 되죠. a의 값이 1이 되는 거 찾을 수 있겠고, a의 값이 1이면 b의 값은 3이 되는 것도 이렇게 찾아서 미지수 a, b, c는 다 찾은 상황.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 봐봐요. 얘 x 대신에 쌤이 h로 다 바꿔 써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의 우극한이야. 우극한인데 h분의 f에 요거 순서도 좀 바꿔서 씁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h 마이너스의 f의 마이너스. 자, 요렇게 써놓고 보니까 미분계수의 정의죠. 우리 엄청 익숙한 거. 그럼 얘는 f'의 마이너스 1인데 0으로 갈 때 우극한이니까 우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미분계수. 그러면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미분계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요거지. 요거. 요 함수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으면 답이 나오는 건데 미분해둔 게 여기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봅시다. 바로 마이너스 1 넣어보면 3의 제곱 9분의,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3a 더하기 b고요. 곱하기 3이야. 자, 그 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인데, 자, 우리 이제 알고 있는 거 a 1이고요. b는 3이고 c는 1인 거 알고 있어. 자, 그럼 얘 계산해 보면 9분의, 자, a가 1이니까 3 더하기 3, 그럼 6, 3, 18. 자, 그 다음 빼기
A에 마이너스 1, B에다가 마이너스 3, C에다가 플러스 1. 자, 그럼 요거 사라지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이잖아. 플러스 3. 플러스 3. 자, 그래서 9분의 21이죠. 9분의 21. 약분해주면 3분의 7. 3분의 7. 그래서 답이 2번. 자, 이제 29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긴 식이 있는데 이 시간에 보니까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gt, dt라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냐면 x에다가 0 대입하고요. 또 양변 미분했었거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그대로 x에다가 0 대입해 봅시다. 0 대입해 보면 좌변은 0이고요. 자, 우변은 f0 빼기 f'0이고. 자,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a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x에 0 대입해주면 얘는 통째로 0이고 남는 게 플러스 6, 2의 마이너스 a제곱인데 이때 fx가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미분 한번 해서 f'0도 찾읍시다.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a고요. 자, 0 넣어보니까 a잖아. 그 다음에 f0은 여기 0 넣어보니까 0이야. 그래서 남는 게 자, 좌변은 0이었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a,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a제곱으로 묶어내면 플러스 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 그럼 얘가 0 되려면 a 값은 6이 되는 거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6이야. 여기 6이고요. 얘도 6이었어.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미분할 거야. 미분해주면 자, 일단 좌변 곱의 미분법 gx 플러스 xg'(x). 자, 그 다음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얘도 곱의 미분법인데 일단 앞에 거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f2'x 여기에다가 2의 x-a제곱이죠. 플러스 앞에 거 fx 마이너스 f'(x)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또 2의 x-a제곱이죠. 그래서 2의 x-a제곱으로 묶어내면은 f'x랑 마이너스 f'x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럼 남는 게 fx 빼기 f2'x죠. 근데 f2'x 계산해 보니까 얘는 6x네. 자, 그러면 fx에서 f2'x 빼니까 x세제곱만 남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는 x세제곱에 2의 x-6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낸 겁니다. 자, 그 다음 얘 미분해주면 2gx. 자, 그 다음 뒤에 얘는 상수니까 사라지겠죠, 미분하면. 자, 그러면 얘 한 번 더 정리. gx가 있고요. 2gx가 있어. 얘 넘어와. 그러면 xg'(x에 마이너스 gx고요. x세제곱에 2의 x-6제곱이었던 거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발견을 해야 되냐면 여기 봅시다. x분의 gx라는 애가 있었어. 얘를 미분을 한번 해봐요. 몫의 미분법이지. 그럼 분모가 x제곱. 자, 그 다음 분자는 g'x에 곱하기 분모 x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gx 놔두고요. 분모 미분하면 1이잖아. 아, 그래서 요식 있잖아. xg'(x) 빼기 gx라는 애가 얘를 미분한 거에 포함이 돼 있어.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요. 나눠주면 x제곱분의 xg'(x) 마이너스 gx. 그럼 여기 남는 거는 x 곱하기 2의 x-6제곱이잖아. 자, 그러면 미분을 해서 정리를 한 식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를 적분을 해주면 반대로 x분의 gx라는 애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네 번째 할 일이 이제 적분을 할 겁니다. 자, 요 식을 적분해주면 x분의 gx고요. 자, 그 다음 우변도 똑같이 인테그랄 x2의 x-6제곱. 자, 얘를 적분해야 되는 거겠지. 근데 얘는 이제 부분적분이죠. 부분적분 해주면 자, x2의 x-6제곱.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얘 적분. 그대로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얘 미분 1이고요. 2의 x-6제곱 dx. 자, 그러면 얘도 적분했을 때 그대로 2의 x-6제곱이 나올 거야. 그러면 2의 x-6제곱으로 묶어냈을 때 앞에 x 남고 뒤에는 1 남겠네요.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붙어. 자, 요것 때문에 문제에서 g1은 1이다 라는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1로 봅시다. 1로 보면 x에다 1 대입해보면 그냥 좌변은 g1이죠. 자, 우변은 여기 1로 보면 얘가 통째로 0이야. 그럼 남는 게 c밖에 없는 거네요. 그 g1이 1인데 얘가 c였던 거네. c 값은 1이 되는 거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마지막 5번째. g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ga라는 애는 g6이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x 자리에다가 바로 6을 대입해줘야 되겠네, 여기. 그럼 6분의 g6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6 대입해주니까 이게 0제곱. 얘는 6 대입해주면 5잖아. 5.
5 더하기 C인데 C의 값이 1인 거 찾았어. 그럼 1. 자, 그럼 결론. G6의 값은 36. 마지막 30번. fx는 2차 함수 곱하기 2x제곱 이렇게 주어진 함수고요. 방정식 fx나 f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 하죠. 요거 많이 보던 형태야. fx 그려서 t란 fx를 이렇게 그려서 t가 여기 있을 때는 ft 이렇게 하면 근의 개수가 3개인 거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요 상태인데 자, fx와 gt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가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알파, 베타에 대해서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게 아니고 뭐 특정한 지점에서 가나 조건들을 만족을 하는 거래. 자, 그러면 가조건은 뭐냐면 fx 빼기 f알파의 절대값 한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f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f알파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기는데 fx에서 f알파를 뺀 거를 절대값 했다라는 건 얘를 이렇게 접어 올린 거야. f알파 밑에 부분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생기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지점이 생기도록 하는 알파가 존재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fx라는 애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fx를 먼저 미분을 해요. f'x. f'x는 얘 미분해주면 요 안에 거 미분했을 때 2x 플러스 a가 생기는 거잖아. 얘랑 얘랑 더해서 2x제곱으로 묶어내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a x 그 다음에 상수가 a 더하기 b 요거 곱하기 2x제곱인데 자,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2x제곱은 0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앞에 있는 2차 함수가 0이 되는 상황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2차 함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냐면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근이 없는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에는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될 겁니다. 요때 뭐부터 찾아볼 거냐면 fx라는 애의 개형을 찾아볼 건데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곱하기 2x제곱이고요. 자, 이런 상황인 거야. x제곱 곱하기 2x제곱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땐 극한값이 0이래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런 거잖아. 여기서 0에서부터 거의 0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오다가 계속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를 해요.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게 이 fx라는 그래프의 개형인 건데 자, 얘도 세 가지 경우가 등장을 합니다. 방금 그림 이런 경우, 그 다음에 x축이랑 요 극소값이 접하는 케이스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x축보다 극소값이 더 내려오는 이런 케이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케이스. 극소값이 x축보다 위에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오다 증가하다가 극소값이 x축에 접했어요. 이런 케이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증가하다가 내려왔는데 극소값이 x축 아래까지 내려갔어. 이런 케이스. 그래서 fx가 이렇게 세 가지로 주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계속 증가야.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계속 양수죠. 근데 가운데에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한 군데 있네요. 자, 그러면 계속 증가하는데 이 상황은 안 변하잖아.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오다가 증가를 해요. 근데 가운데 미분했을 때 0 되는 지점이 이렇게 딱 있는 거야. 이런 개형이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출발해서 쭉 오다가 미분했을 때 0 되는 지점이 있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런 케이스.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미분했을 때 0 되는 지점도 없이 계속 증가만 하는 형태죠. 자, 그래서 얘는 얘보다는 조금 더 증가하게, 그러니까 개형은 비슷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할 텐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얘는 여기에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고요. 얘는 여기에서 미분했을 때 이렇게 0보다는 큰 접선의 기울기가 등장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조건 봐봐. 알파라는 애를 어딘가 잡아줬을 때 fx 빼기 알파의 절대값이 미분이 가능해야 되거든. 근데 얘부터 봅시다. 이 케이스에서는 알파라는 애를 내가 뭐 이런 데 잡아줬어. 이런 데 잡아주게 되면 여기가 알파예요. 그럼 f알파라는 직선이 이렇게 꺼지잖아. 그러면 f알파 아랫부분에 있는 애를 접어 올리고
또 이렇게 접어 올리면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다 생기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안 생기도록 알파를 또 여기에다 한번 잡아봤어. 그러면 F알파라는 직선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알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불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가능해. 어디가 가능하냐면 이제 아무 때나 꺼서는 안 되는 거 알겠잖아. 특이한 지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극소값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F알파가 X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 해봤자 뒤집어 올릴 게 없어. 그러니까 얘는 미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가조건을 만족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 마지막 조건에 보면 F알파 곱하기 F베타는 마이너스 5이랍니다. 근데 쌤이 알파를 여기다 잡아주면 X축 위에 함수값이 나오잖아요. F알파가. 그러니까 F알파는 0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 얘가 0이면 이 조건도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도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얘는 또 가능해. 얘도 얘랑 똑같이 극소값이 되는 요 지점을 알파라고 잡아주면 이렇게 꺼준 게 F알파거든. 그러면 Fx에서 F알파 뺀 거에 절대값 해봤자 원래 함수가 그대로 등장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돼요. 되는 상황. 자, 그 다음에 요 상황. 자, 요 상황도 알파라는 애를 요게 미분했을 때 0 되는 지점. 그러니까 나머지 지점은 F알파를 딱 잡아주면 이렇게 돼서 딱 꺾여 올라가잖아. 미분이 불가능하죠. 근데 요 지점은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을 알파라고 잡아주면 요 선이 F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접어 올려도 뭐 요렇게 그려지니까 요 지점이 좌미분계수도 0, 우미분계수도 0이었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그려져야 되지. 요렇게. 자, 그래서 얘도 미분이 가능해. 그러니까 가조건은 얘도 만족을 하는 요런 상황.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얘는 여기 잡아줘도 꺾이는 부분 발생, 여기 특이한 지점 이렇게 잡아줘도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상황이 얘랑 얘, 요 상황인데 이제 나조건으로 가봐. 나조건으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GT라는 애는 뭐냐면 FT라는 애를 잡았을 때 FX랑 F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거든. 근데 요 상황부터 먼저 봐봐. 얘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올라가는데 T가 여기 있었어. 그러면 FT가 이거죠. 얘가 FX. 그럼 근의 개수가 1개야. 그러니까 GT라는 애를 표현해 보면 얘는 1개입니다. 근데 T가 여기 왔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끈 게 FT잖아. 그럼 또 실근의 개수가 1개죠. 얘는 계속 1개인 거야. 이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냐면 GT라는 함수가 그냥 상수함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GT는 베타에서 불연속이면서 좌극한 우극한은 또 같다고 했는데 상수함수니까 얘는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생길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나조건 때문에 이 상황도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럼 남는 게 이제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네. 그래서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은 이 상황.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표현해 봅시다. 얘는 이렇게 생겼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여기서 쭉 오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는 형태. 자, 근데 요 지점이 알파인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특이한 지점이 요 극대값 갖는 지점 A. 자, 그 다음 여기 근을 갖는 지점 B. 그 다음 요 지점을 C.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GT라는 애를 이제 표현을 할 텐데, GT. 자, T라는 애가 여기 있었어. A보다 왼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FT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GT는 일단 시작이 3이야, 3. 자, 근데 특이한 지점이 여기 A, 극대값 갖는 지점. 그럼 A에 T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어준 게 FT죠. 이때는 서로 다른 실근이 2개가 나와. 그래서 2개로 변하네. 자, 그럼 이때는 T라는 애가 A보다 작았을 때고요. 자, 이때는 T가 A가 됐을 때야. 자, 근데 T가 이제 A보다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로 왔어. 자, 여기 T. 자, 그럼 또 이렇게 꺼주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하나, 둘, 3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다시 3개로 바뀌네요. 그럼 T라는 애가 이번엔 A보다는 크면서 어디까지냐면 B까지야, B. 그러니까 B 되기 전까지. 자, B보다 작을 때. 자, B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X축이 FT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다시 2개가 되네요. 근데 B보다 커져도 T가 이쪽으로 와도 FT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이 계속 2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계속 2개였어. 그러니까 T라는 애가 B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언제까지 2개냐면 알파 됐을 때까지. T가 알파가 돼버리면 FT가 이렇게 극소값이랑 접하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근이 1개 되겠지. 자, 그래서 알파보다 작을 때까지는 2개였다가 T라는 애가 알파가 되는 순간 근이 다시 하나가 돼버리는 거 있죠. 이렇게 쭉쭉쭉 나올 거야. 더 나오는데 뒤에는 필요가 없어요. 일단 보면
GT라는 요 함수가 베타라는 지점에서는 불연속이면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되거든. 그런 지점이 이렇게 쭉 써놓고 보니까 여기 딱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야. A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2죠. 근데 좌극한 3이고 우극한 3인 거야. 그래서 A에서 불연속이면서 좌극한과 우극한은 같을 수 있는 지점이 T가 A가 될 때네요. 근데 A라는 애는 뭐냐 하면 극대값을 갖는 지점이거든. 그래서 나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 하면 나 조건에서 fx는 x는 알파에서는 극소였잖아. 그치? 알파에서 극소. 자, 근데 베타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는 걸 발견을 한 거고요. 이 상황을 알려준 거야, 나 조건에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알파에서 극소, 베타에서 극대면 미분한 함수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다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잖아. 그럼 얘는 a 플러스 b가 되는 거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래요. 자, 그러면 얘가 1인 거네. 얘가 1이면 a 넘어가고 마이너스 2 넘어오면 보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1이었잖아.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는 a 플러스 b였는데 a가 마이너스 3인 거 찾았으니까 얘는 다시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되는 거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조건. f 알파 곱하기 f 베타가 마이너스 5이래. 한번 써봅시다. f 알파랑 여기 곱하기 f 베타인데, 자, f 알파는 원래 함수에다가 알파 넣은 거잖아. 그러면 알파 제곱 a가 마이너스 3인 거 찾았어.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b고요. 2의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베타 넣어주면 베타 제곱 똑같이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b. 그 다음에 2의 베타 제곱. 자, 다 곱하기니까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 곱해주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2야. 그럼 다시 써보면 얘는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플러스 b에다가 베타 제곱 빼기 3베타 플러스 b고요. 그 다음 곱하기 2만 남았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네 둘 곱한 게 마이너스 5이었거든. 여기를 마이너스 5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일단 2랑 2는 이렇게 양변 나눠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남는 거 얘만 계산하면 되는데 얘 다 전개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다 해결은 가능해요. 근데 조금 더 빠르게 하려면 이렇게 알파랑 베타가 미분한 함수의 근이잖아. 여기 한번 넣어봐요. 넣어보면 알파 제곱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알파거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b잖아. 그러면 b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어. 얘가 0인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얘야 얘.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더하기 b 마이너스 3이라는 애는 양변에다가 빼기 2알파를 해주면 똑같은 거잖아. 위의 식에서. 자,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게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플러스 b 그대로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3만 넘겨주면 얘는 마이너스 2알파 여기 바로 쓸까요? 마이너스에 2알파 플러스 3이다라는 거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베타 가지고 똑같이 했을 때도 여기에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3이 되는 거 이렇게 바로 찾아줄 수 있겠네요. 얘 전개해보면 4알파 베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으로 묶어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그 다음에 3, 3 곱해주면 9 나올 거야. 이 상태.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인 것도 알고 있잖아. 그럼 한 번 더 정리하면 4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6 플러스 9죠. 더하기 3. 자, 근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 플러스 b인 것도 찾아놨어. 바꿔 씁시다. 4 곱해주면 마이너스에 12 플러스 4b 더하기 3이고요. 얘가 원래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5였던 거거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에다가 3 더해주면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 넘어가주면 4 되네. 그래서 4b가 4가 돼요. 그럼 이때 찾은 결론이 b가 1이 된다는 거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a가 아까 마이너스 3이었죠. 그래서 제곱해주면 9고요. b는 1이었어. 그러면 제곱해줘도 1, 두 개 더해주면 답은 10.